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빛나는 스타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언제나 반짝이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성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결혼과 이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인간일 뿐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영원할 것처럼 시작되지만 끝은 씁쓸하고 참혹하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혼 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던 유명인들을 조명하며 그들이 겪은 비극적인 순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비극을 겪은 유명인 T.O.P. 4위는 정겨운입니다. 정겨운은 2003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185cm의 훤칠한 키, 부드러운 목소리, 이국적인 외모로 로맨틱 코미디, 멜로, 스릴러 등 여러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014년 정겨운은 디자이너 출신의 일반인 서윤정과 결혼했다. 당시 연예계 대표 훈남 배우의 결혼 소식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결혼 2년 만인 2016년 이혼 소식을 전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서윤정은 이혼 후 정겨운이 가정에 소홀했다고 언급했으며 정겨운 역시 결혼 생활을 즐기지 못했다며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두 사람은 별다른 법적 다툼 없이 아파트 절반의 가치를 서윤정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 이혼을 마무리했다. 이후 정겨운은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며 연예계 활동도 잠시 중단했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2017년 정겨운은 10살 연하의 피아니스트 김우림과 재혼했다. 김우림은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던 중 정겨운과 인연을 맺었으며 결혼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남편과 함께 카페를 창업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공통의 지인을 통해 만나 빠르게 가까워졌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결혼을 결심했다. 2017년 9월 30일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2019년 두 사람은 SBS 동상이몽이 마이너스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신혼생활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2021년에는 함께 카페를 창업하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정겨운은 방송에서 아내에게 8년째 매일 사랑한다고 말한다며 애정을 과시했지만 결혼은 힘든 것 같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아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긴 하지만 눈에 띄어야 한다는 독특한 결혼 생활의 규칙을 공개하며 유쾌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현재 정겨운은 배우 활동과 함께 예능 출연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SBS 신발 벗고 돌싱 포맨에 출연해 재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관심을 모았으며 S지원업이 김용준이 결혼에 대한 로망을 이야기하자 결혼은 힘든 것 같다고 솔직한 의견을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디즈니 오리지널 드라마 화인과 스캔들에서 김용국 역으로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재개했다. 3위는 송혜교입니다. 송혜교 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예쁜 외모로 주목받았고 피겨스케이팅 선수로도 활동하며 다재다능함을 뽐냈어요. 1996년 교복 모델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연예계에 데뷔한 후 KBS의 드라마 첫사랑에 출연하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가을 동화 올인 등 수많은 작품에서 주연을 맡으며 한류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송혜교 씨는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배우 송중기 씨와 호흡을 맞추며 인연을 맺고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약 2년 만인 2019년 7월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합의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이혼 당시 양측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갈등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송혜교 씨는 이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통해 대중의 사랑을 이어갔고 송중기 씨는 영국 여성과 재혼하며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송혜교 논란 앤드 이슈 세금 탈루 논란 세무 대리인의 실수로 세금 신고 누락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으나 송혜교 씨는 이를 바로잡고 사과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태양의 후예 PPL 논란 드라마 속 과도한 간접 광고로 일부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작품의 성공으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습니다. 공사장 차량 파손 사고 신축 중이던 주택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신속히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진행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송혜교 씨는 뛰어난 연기력과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배우입니다. 논란 속에서도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죠. 앞으로도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연기와 활동이 무척 기대됩니다. 2위는 이용대입니다. 이용대는 화순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기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성장해왔고 특히 고등학교 시절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며 일찍부터 주목받는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경기력만큼이나 사생활 역시 끊임없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1년 변수미와 한 행사장에서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그는 6년간의 열애 끝에 2017년 2월 결혼했습니다. 당시 많은 팬이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하며 축복을 보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태어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방송에서 딸과의 일화를 이야기하며 딸 바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던 그는 딸을 품에 안았던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기억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너무나 허망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기대보다 훨씬 짧게 끝났습니다. 단 1년 만인 2018년 두 사람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협의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변수미는 한 인터뷰에서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결혼 생활 중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용대 역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힐 수 없지만 서로의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이혼 후 이용대는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과거의 아픔이 반복될까 두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자신의 과거가 아닐까요? 그는 특히 딸이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장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용대는 요넥스 배드민턴단에서 코치 겸 선수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과연 예전처럼 뜨거운 응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1위는 정겨운입니다. 정겨운은 2003년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동하며 얼굴을 알렸습니다. 185cm이 펀치란 키와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이국적인 외모 덕분에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했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스크린 밖에서 펼쳐졌습니다. 2014년 그는 디자이너 출신 일반인 서윤정과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연예계 대표 훈남 배우의 결혼이라는 타이틀로 관심을 모았지만 불과 2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하며 그 관심을 실망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전형적인 성격 차이로 알려졌지만 서윤정은 그가 가정에 소홀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정겨운은 이에 대해 결혼 생활을 즐기지 못했다고 태연히 말하며 마치 개인적인 불편함 때문이었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도 큰 법적 분쟁 없이 정겨운이 아파트 절반 가격을 지급하며 협의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을 약속했던 결혼 생활이 이처럼 손쉽게 정리된 점은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이혼 후 정겨운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지지만 그 공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새로운 사랑을 찾아 2017년 자신보다 10살 어린 피아니스트 김우림과 재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우림은 클래식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다가 정겨운과 만나 결혼했고 이후 연예계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며 남편과 함께 카페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의 지인을 통해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결혼을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의 아픔이 더 깊었을까요? 2017년 9월 30일 정겨운과 김우림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이후 그들의 일상은 대중에게 끊임없이 노출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SBS 동상이몽이 마이너스 너는 내 운명에 출연해 신혼생활을 공개하며 관심을 모았고 2021년에는 부부가 함께 카페를 창업하며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정겨운은 방송에서 김우림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하며 아내에게 8년째 매일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결혼은 힘든 것 같다는 솔직한 발언으로 대중의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에는 특별한 규칙도 존재합니다. 방송에서 그는 아내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긴 하지만 눈에 띄어야 한다라는 독특한 룰을 공개하며 도대체 이 부부의 관계가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김우림은 여전히 피아노 전공을 살려 음악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남편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대중은 정겨운의 행보를 과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화려한 연예계를 떠나 유흥업계로 전향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보이는 하루입니다. 하루는 뛰어난 춤 실력과 인형 같은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예기치 못한 스캔들로 인해 연예계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생계를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밝혀 팬들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인 7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으로 그중 하루는 일본 볼룸댄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앞세워 데뷔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습생 생활을 단 4개월 만에 끝내고 무대에 오른 그녀는 강렬하면서도 우아한 춤선을 앞세워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 SNS 계정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영상 속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3개월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아이돌 시절의 사진과 생일까지 하루와 일치하면서 사칭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결국 해당 인물이 하루 본인임이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3개월 후 하루는 SNS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댄스 스튜디오를 설립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유흥업계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명은 대중에게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했고 그녀가 속했던 그룹 네이처 역시 결국 데뷔 5년 만에 계약을 채우지 못한 채 조용히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근무했던 장소는 접촉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업소라고 주장되었지만 이러한 해명이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4위는 최영아입니다.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주목받았던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 사건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이른바 3대1 논란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그녀는 재력 있는 시댁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이혼을 당했으며 이후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또 다른 사건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술자리 동영상이 발단이 되었다. 해당 영상은 단순한 지인들과의 모임이었지만 이를 본 스폰서는 그녀의 행동에 실망해 모든 지원을 중단했다. 경제적 후원이 끊기면서 최영아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다. 1985년생으로 40대를 눈앞에 둔 그녀는 기존의 영향력을 활용해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단연 돋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로 알려졌다. 3위는 장미인혜입니다. 대표작은 없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만큼은 최상위권에 속했던 장미인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자신의 SNS에서 스폰서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등 소신 있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그녀가 노현동이 이른바 템프로 업소에 출근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혜는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주일에 2~3번 정도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녀는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어 예약이 어려운 인물로 알려졌으며 업소 관계자들은 그녀가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며
다른 접대 여성들과 달리 술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장미인에는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유흥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일부 여자 연예인들이 템프로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이들이 일반 접대 여성들과는 다르게 특정 손님에게만 초대되는 특별 손님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장미인애가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인지 아니면 제한된 손님만 상대했던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편 장미인애는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사건 발생 후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 절차가 진행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2위는 한서희입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지만 끝내 데뷔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연예계 내에서 폭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재력가와 유명 스타들만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템프로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집중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한서희는 빅뱅의 탑, 아이콘의 비아이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연관된 사건에 이름이 자주 언급되며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양현석 역시 그녀와 얽힌 논란에 휘말리면서 한서희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인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연습생 시절 여러 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고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거치며 데뷔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템프로에서 단 3시간 일하고도 200만 원을 손에 쥐는 경험을 통해 스스로 연예계가 아닌 새로운 길을 택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이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아쉬움을 남깁니다. 1위는 한나경입니다. 한나경은 단순히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 경력을 발판 삼아 화류계로 진출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녀는 성형외과 시술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며 주목받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청룡영화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은 후였습니다.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성형미를 부각하며 출연했으나 대중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고 제작사들 또한 그녀와의 작업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곳에서 2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활동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었고 2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서는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사업가는 이 핑계로 출장 명목을 만들어 매달 부산을 방문했으며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아내는 머지않아 남편의 출장 후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 있던 손톱 자국을 확인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 밤 발신자 표시 제안 전화가 3차례 걸려온 데 이어 다음날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며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시지 발신자는 한나경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고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지키고자 했던 사업가의 아내는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자존심을 짓밟는 메시지를 보고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소송 중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나경의 행적이 알려지며 고객들은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업소들 역시 모두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경은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녀를 응원하며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이 넘쳐나는 재벌 회장님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평소 갖고 싶었던 자동차와 수영장이 딸린 집, 온몸을 휘감고도 남아도는 명품이라면 만족하실까요?
몇몇 재벌 회장님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좋아요. 를 꾹 누르시는 동안 여자라면 환장했던 재벌 회장님과 그들이 사랑했던 여자 연예인 티오피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위는 사실상 사기 결혼을 한 정주영 회장과 그의 여자 김경희입니다. 1950년대 웬만한 재벌가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배우 김경희.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했던 방송사 탤런트 시험에서 덜컥 합격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당시 20살 꽃다운 나이였던 김경희는 무려 57세였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눈에 띄었고 이후 그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결혼은 사실상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정주영 회장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지만 그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김경희와 그녀의 어머니에게 결혼을 승낙받았던 것이죠. 물론 그의 본처와 자녀들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비리에 이루어진 결혼식은 웨딩드레스도 성대한 예식도 없이 정주영 회장의 부모 묘소를 함께 찾는 것으로 대충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결혼을 치른 김경희는 몇 년이 지나 TV를 통해 정주영 회장과 그의 가족을 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첩으로 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의 반타의 반으로 미국행을 택한 김경희는 정주영 회장과의 사이에서 두 딸을 낳았지만 정 회장의 검소한 생활 철학 덕분에 한 달 생활비로 겨우 1,000달러만을 송금받으며 생계를 어렵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친정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두 딸의 호적 문제였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주영 회장은 혼외자의 존재가 공개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라는 황당한 약속을 남깁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후 200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그는 끝내 두 딸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경희는 정주영 회장이 타계한 후 친자 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두 딸이 정 회장의 친자로 인정되면서 상속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현대가로부터 총 100억 원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상속받게 되었죠. 여기에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700억 원까지 합쳐 김경희는 무려 800억 원대의 자산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의 재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사기꾼들에게 털려버렸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정주영 회장의 재산날 찾아가면 현대가의 직원들에게조차 무시당하며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작 그녀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김경희를 함부로 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3위는 재벌가 최고의 남봉꾼 최원석 회장과 그의 여자 장은영입니다.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 2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하게 된 배인순이 3, 5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이라는 에세이를 발간하며 그간 소문으로만 쉬쉬하며 전해지던 최원석 회장과 여자 연예인들의 문란했던 사생활을 폭로해버렸는데요. 당시 내노라 하던 어배우, 탤런트, 가수들과 거리낌 없이 불륜을 저질러왔던 최 회장과 욕정의 대상이 됐던 여자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비화가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배인수는 자신과 최원석의 이혼 뒤에는 KBS 아나운서였던 장은영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최원석 회장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던 장은영은 배인순과의 이혼 후 자신과 재혼하기를 종용하던 끝에 결국 자신의 바람대로 최 회장을 쟁취해냈다는 거였습니다. 인델리한 아나운서답게 첩이 아닌 본처 자리를 꿰차면서 늘 공식 석상에 최원석 회장과 함께했던 장은영 아나운서는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최 회장과 함이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재혼을 발표하며 또 한 번 대중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원석 회장과는 12년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재혼남과는 최 회장과 이혼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생겼다는 사실이죠. 2위는 스폰인지 짝사랑인지 애매한 이재환 회장과 그의 여자 이코코입니다.
걸그룹 블레이디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던 이코코는 블레이디 해체 후 코코솔이라는 2인조 여성 듀오를 결성하며 야심차게 제도약을 해보려 했지만 이 역시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하리만큼 폭망해버리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쿨 과정까지 밟았을 정도의 재원이었던 이코코는 어린이 영어 교육 채널 진행자와 연예 프로 리포터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정작 그녀의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재환 회장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재환 회장은 CJ 어재현 회장의 친동생으로 그룹 계열사인 CJ 파워캐스트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재산홀딩스 회장으로 있는 말 그대로 로열 패밀리인데요. 암암리에 소문나 있던 여성 편력이 비서 재용 과정에서 드러나며 망신살이 뻗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남자친구랑 몇 년 됐는지, 남자친구랑은 집에서 만나는지, 머리를 뒤로 묶어보라고 시키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과 각종 요구를 해서 비서 지원자 모두를 황당하게 만들었고 채용에서 비서 일을 시작하게 된 후부터는 노골적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를 종용했으며 채용에 불합격했던 일부 지원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주면 자기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라는 등의 천박한 말도 서슴지 않았던 어르신이 바로 이재환입니다. 그런 그가 픽한 게 바로 이코코였는데요. 콘텐츠 유통과 제작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CJ 파워캐스트의 회장이었던 어재환은 계열사 대표를 통해 이코코의 연예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어코코는 CJ 계열 제작 프로그램인 환승연애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환 회장과 이코코가 나눈 사적인 문자까지 공개되면서 언론은 탐욕스러운 노인과 권력의 맛에 취해버린 젊은 여성이 스폰 관계 여부에 집중했지만 이코코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환 회장과는 자신의 어머니 친구 소개로 식사를 한번 했을 뿐이고 어르신이 개인적인 카톡을 보내오니까 예의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한두 번 단변을 해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주고받은 스폰 관계였는지 일방적인 노인의 짝사랑이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지만 그간 어재환 회장이 저질렀던 각종 논란과 사건을 본다면 이코코의 해명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위는 첩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준 신격호 회장과 그의 여자 서미경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몇 살 차이가 나나요? 재벌가 불륜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 회장 신격호와 서미경은 무려 38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커플인데요. 제1회 미스 롯데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롯데와의 인연을 맺게 된 당시 서미경의 나이는 13살이었고 떡잎부터 알아보는 성견지명의 소유자 신격호 회장이 이때부터 마음속으로 찜 해놨다가 그녀가 성인이 된 직후인 1981년 서미경을 일본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한창 인기가 오르고 있던 그녀의 갑작스런 일본행은 스폰서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스폰서 썰은 루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1983년 서미경이 딸 신유미를 출산하면서 상황이 급변하는데요. 서미경은 처음에는 딸인 신유미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호적에 올렸다가 5년이 지난 1988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격호 회장의 호적에 신유미를 입적시키며 바야흐로 롯데 회장의 첩이라는 공식 명칭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격호에게는 일본 유력 가문의 딸인 시케미스 하츠코라는 본처가 서슬퍼렇게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서미경은 철저하게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 채 수십 년간을 은둔하며 오로지 왕 회장의 사랑만을 갈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전성기 시절 한국의 오드리 헵번으로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미모를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신격호 회장은 본처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중 5일은 서미경과의 뜨거운 시간을 보냈을 만큼 서미경에 대한 애정이 득벌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바로 2006년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밝혀진 그녀의 재산입니다. 롯데시네마 수도권 지점에 팝콘 등 간식거리를 도말고 있는 유기개발과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식당을 관리하는 유원실업의 실소유주가 서미경이었고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6.8%로 총수 일가 중 가장 높아서
왕자의 난 당시 신동주와 신동빈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서미경의 지분보다 낮다는 점에서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을 얼마나 예뻐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추정되는 그녀의 재산은 1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라면 톱스타의 상 1조 원의 첩살이 어떤 삶을 선택하실 건가요?